슬라이서 소프트웨어란 무엇일까요? 슬라이서는 사전적으로는 얇게 베는 사람이나 빵이나 베이컨 등을 얇게 써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저장된 3D 개체 파일의 면을 얇게 썰어주어 썰린 면의 윤곽선대로 3D 프린터를 통한 가공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 출력용 모델링 파일을 불러들여 형상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머릿속으로 창의적인 제품을 구상하기는 쉽지만 이제 생각만큼 디자인 형상으로 표현이 안 돼서 힘들더라고요. 형상을 잘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본 학습을 통해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 출력용 모델링 파일을 불러들여 형상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지대 필요성을 파악하고 지지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란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현실로 출력하는 3D 프린터용 제품 제작 과정, 오늘도 함께해 주실 노수환 강사님 모셨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수환입니다. 자, 본 학습에서는 슬라이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형상을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형상을 분석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게 뭔가요? 형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3D 설계 프로그램으로 사용자의 생각이나 디자인을 3차원 형상으로 모델링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3D 설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3차원 형상물을 설계하는 것을 형상 설계라고 합니다. 네, 이러한 형상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고요? 네, 첫 번째로 형상을 설계할 때 사용자가 어떤 방식으로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3D 프린팅 제품의 품질이 결정되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설계를 하기 위해선 먼저 사용자가 3D 프린터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3D 프린터의 종류나 기술 방식에 따라 나타나는 오차 또는 제품의 치수 오류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먼저 사용하는 3D 프린터의 특징과 오차 범위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강사님, 제품 제작을 할 때 3D 프린터에 따른 형상 설계 오류도 살펴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이는 3D 프린터 방식에 따른 특징이 모두 다르기 때문인데요. 3D 프린팅 기술 방식에 따라서 제품의 제작 오류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고체 기반의 소재를 사용하는 FDM 방식의 3D 프린터는 최대 정밀도가 0.1mm 정도로 정밀도가 그렇게 좋지 않은 반면에 액상 기반의 소재를 사용하는 SLA, DLP 방식 등은 정밀도가 최대 1 내지 5 미크론 단위로 아주 높은 정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프린터의 방식 및 표현 방식에 따라 사용자가 적절한 형상 설계 그리고 3D 프린터 선택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SLA 방식이 아주 정밀하게 제품을 만들 수 있다니까 또 주의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SLA 방식은 액상 소재를 사용하는 3D 프린팅 방식으로 제품을 제작할 때에는 제품 정밀도 자체는 좋지만 재료의 특징을 잘 파악하여 제품을 제작해야 되는데요. SLA나 DLP 방식은 광경화 조형 방식으로 제품을 아주 디테일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광경화성 수지의 특징 및 성질을 이해하지 않고 제품의 형상 설계를 하면 차후 출력 시에 제품의 뒤틀림 오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어떤 면을 베이스로 선택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제품의 형상에 따라 어떤 면을 베이스로 선택함에 따라 제품의 특징 및 품질이 달라집니다. 이는 3D 프린터가 가공하는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원뿔 모양의 제품을 제작한다고 가정할 때 아랫면을 베이스로 선택하여 제품을 제작할 때는 별도의 지지대 및
가공 경로가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3D 프린팅 기술은 층층이 적층하는 기술로서 아래의 층이 크고 위의 층이 작으면 최고 완벽하다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원뿔 모양의 제품을 제작할 때 아랫면을 베이스로 선택하고 제품을 제작하면 가공면과 치수 정밀도가 좋습니다. 그러나 옆면을 베이스로 선택하고 제품을 제작하였을 때는 별도의 지지대가 필요하고 가공 경로 역시 복잡합니다. 때문에 제품 형상을 설계할 때 베이스면에 따른 제품의 특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사님, 모델링 데이터를 슬라이싱 할 수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슬라이싱은 3D CAD 프로그램으로 모델링한 3차원적 형상물을 2차원적 단면으로 분해한 후에 적층하여 다시 3차원적 입체 형상물을 얻는 방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원하는 3차원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슬라이싱에 의한 2차원 단면 데이터 생성 시 절단된 윤곽의 경계 데이터가 연결된 페루프를 이루도록 한 후 생성된 페루프끼리 교차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듯 3D 프린터로 출력할 때 가장 중요한 작업 중 하나를 정하라고 한다면 슬라이싱을 들 수 있습니다. 레이어 두께는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출력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외벽 두께입니다. 외벽 두께 값의 변경으로 인해 출력 시간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모델링의 형태에 따라 0.8에서 1.1mm로 나눠서 설정하는데 모델링이 단순하고 부피가 있어 디테일이 필요 없는 모델링의 경우 1에서 1.1mm로 설정해주면 비교적 출력 시간이 단축됩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디테일이 있는 모델링의 경우 1mm 이상으로 출력할 경우 슬라이싱 프로그램에서 작은 부분을 잡아내질 못합니다. 그럴 경우 0.8mm 또는 더 디테일 모델링일 경우 그 이하로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0.7mm 이하일 경우 내벽이 안 잡히기 때문에 비교적 내구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단순한 모델링일 경우 1에서 1.1mm로 설정한 뒤 출력 경로가 파악됐을 경우 문제가 없다면 출력하면 됩니다. 다만 출력 경로를 파악했는데 슬라이싱 소프트웨어 안에서 안 잡히는 부분이 있다면 외벽 두께가 두꺼워서 슬라이싱에서 잡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설정값을 달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형상물을 분석하고 재배치해야 할 텐데요. 형상 분석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형상 분석에는 형상을 확대, 축소 또는 회전, 이동을 통하여 지지대가 필요 없이 성형되기 어려운 부분을 찾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슬라이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형상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상물의 회전은 형상물의 3개의 원 모양으로 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3개의 원 모양은 각각 X, Y, Z축을 의미하며 원하는 방향으로 회전하여 형상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X축으로 형상물을 회전한 결과물인데요. 그림에서 보면 45라는 숫자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회전한 각도를 뜻합니다. 네, 정말로 이렇게 3D 프린터로 출력하면 오류 없이 또 깔끔하게 출력이 될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확대 및 축소 기능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네, 확대 및 축소 기능의 역할은 설계한 형상물을 가까이서 자세하게 관찰해서 지지대가 사용 없이 출력하기 어려운 부분을 찾아내는 것은 물론 출력 시 오류 부분을 찾는 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체를 확대하여 관찰하였다면 반대편도 관찰하여 오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좌우, 앞, 뒤 이동하면서 전체적으로 형상물을 잘 관찰하고 이동 또한 형상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상단 파일 메뉴에서 로드 모드 파일을 클릭합니다. 로드 모델 파일을 클릭하면 파일을 불러오는 대화 상자가 화면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저장한 폴더 위치를 클릭한 후 저장한 STL 파일을 클릭해 열기를 클릭한 후 STL 파일을 불러오면 됩니다.
형상 분석을 하기 위해서 먼저 불러온 모델의 정중앙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모델을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하여 정중앙에 배치하세요. 다음은 출력할 모델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모델을 클릭한 다음에 화면 아래의 로테이트 메뉴를 클릭하고 XYZ 축 방향으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 스케일은 화면 아래 스케일 메뉴를 클릭하고 원하는 수치를 입력하면 설정이 됩니다. 3D 모델링 프로그램으로 모델링한 STL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슬라이스 프로그램이 필요한데요. 슬라이스 프로그램에서 G코드 변환 후 프린터에 전송하여 출력을 하게 됩니다. 현재 여러 가지 슬라이스 프로그램이 나와 있고 각 3D 프린터기에 맞는 슬라이스 프로그램을 벤더마다 제공을 하고 있으며 각각의 특성에 맞게 사용 가능합니다. 슬라이스 프로그램의 특징에 따라 출력에도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요. G코드 변환 시 각층 두께, 노즐 크기, 온도 등에 따라서 설정이 가능하며 슬라이서 프로그램의 능력 및 설정값에 따라 출력물의 품질이 달라집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슬라이서 프로그램을 알아볼까요? 먼저 큐라로 무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입니다. 울티메이커와 대부분의 델타봇들과 같은 바우덴 방식의 장비에 잘 맞아요. 다음으로 슬라이스 3R이 있는데요. 역시 무료 오픈소스입니다. 그리고 무료 오픈소스인 스케인4G가 있습니다. 옵션이 많고 안정적이어서 정확한 프린팅을 위해서 가장 추천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다만 유저 인터페이스가 불편하고 동작이 느리다는 단점이 있어요. 랩스내퍼는 C++로 작성된 슬라이서로 모든 슬라이서 프로그램 중 가장 속도가 빠릅니다. 다른 프로그램이 없는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키스 슬라이서인데요. 무료 버전은 하나의 헤드를 사용할 수 있고 멀티 노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프로 버전을 사용해야 합니다. 슬라이서 프로그램을 이용한 형상 분석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상 분석에는 형상을 확대, 축소, 회전, 이동을 통하여 지지대 사용 없이 성형되기 어려운 부분을 찾는 역할을 합니다. 형상을 설계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설계할지 심사숙고해야 하며 사용자가 3D 프린터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학습엔 지지대를 이용하는 법과 또 필요성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지지대가 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지대는 서포트라고도 부르는데요. 3D 프린터로 제품을 출력할 때 필요한 바닥 받침대나 형상의 보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상 보조물은 제품을 출력할 때 적층되는 바닥과 제품이 떨어져 있을 경우에 이를 보조해주는 지지대를 말하고요. 바닥 받침대는 제품 출력 시에 적층되는 바닥과 제품을 보다 견고하게 유지시켜주는 지지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지대, 즉 서포트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터로 원하는 모형을 출력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출력물의 형상이 바닥에 잘 지지되도록 방향 설정이 잘 됐는지, 그리고 둘째는 바닥과 노즐 사이 간격이 적당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포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들 수 있습니다. 3D 프린터는 바닥에서부터 출력물을 차곡차곡 한 층씩 쌓아 올리는 방식이라 출력물이 바닥에 닿는 면적이 다른 부분에 비해 넓을수록 안정감이 있겠죠. 하지만 디자인에 따라서는 아래쪽이 좁고 위쪽이 넓은 출력물도 있을 텐데요. 이와 같이 받침이 없는 출력물을 제작할 때는 서포트 설정을 통해 지지대를 만들어줘야 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3D 프린터 용어를 설명드리자면 서포트는 역굽의 형상을 출력하기 위한 지지대이고, 베드는 출력물이 쌓이는 바닥 조형판, 레프트는 베드와의 접착력을 높이기 위한 바닥 구조물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제품을 제작할 때 왜 지지대가 필요한가요? 3D 프린팅은 제작 방식에 따라 제작의 오차 및 오류가 존재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지대를 형상 제작에 이용하면 오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제품을 제작할 때 지지대를 제작하는 이유는 아래의 면이 클 때 제품의 형상이 뒤틀림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FDM 방식에서 구조물을 제작할 때 제품의 아랫면이 크거나 뒤틀림이 존재할 때에는 이 지지대를 이용하면 제품의 뒤틀림과 오차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SLA 방식으로 제품을 제작할 때는 지지대를 제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형상의 오차 및 처짐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품에 따른 지지대 유무에 따라 더 나은 품질의 제품을 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지대의 역할이 크군요. 어떤 경우에 지지대가 꼭 필요한지 예를 들어 주신다면서요? 지지대와 관련한 성형 결함으로는 제작 중 하중으로 인해 아래로 처지는 현상을 새깅이라고 하며 소재가 경화되면서 수축에 의해서 뒤틀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와핑이라고 합니다. 우선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 외팔보와 같이 새로 생성되는 층이 받쳐지지 않아 아래로 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또 이전의 단면과는 서로 연결되지 않는 단면이 새로이 등장하는 경우로 지지대가 받쳐주지 않으면 허공에 떠 있는 상태가 되어 제대로 성형되지 않습니다. 지지대 구조물에 대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보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3D 프린팅 장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포함하여 일체화된 기기로 CAD 데이터에서 2차원 슬라이스 데이터를 추출할 뿐만 아니라 실제의 조형에서는 헤드 및 보조 장치를 제어할 많은 데이터를 생성하는데요. 또한 액체 상태의 광경화성 수지를 사용하는 광조형법이나 녹인 재료를 주사하여 형상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조형물이 완성되어서 분리시킬 때까지 조형물의 고정은 물론 파손, 지붕 형상과 돌출 부분에서의 처짐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지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초기에는 모델링할 때 지지대 설계가 이루어지기에 사용자가 직접 경험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루어져 왔는데요. 하지만 불필요한 부분에 지지대가 형성되거나 필요한 부분에 지지대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정밀도에 있어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많은 전문가들이 노력한 결과로 현재는 지지대 설계를 적절한 지지대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었던 거고요. 하지만 어떤 지지대 자동 생성 프로그램도 완벽하지 못하므로 전문가에 의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지대는 필요로 하는 형상과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 외팔보와 같이 새로 생성되는 층이 받쳐지지 않아 아래로 휘게 되는 경우입니다. 물론 양단이 지지되는 경우도 이를 받치는 기둥의 간격이 크면 가운데 부분에서 처짐이 과도하게 발생하게 되고요. 또한 이전의 단면과는 연결되지 않는 단면이 새로이 등장하는 경우로 지지대가 받쳐주지 않으면 허공에 떠 있는 상태가 되어 제대로 성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지대가 필요한 면은 없지만 성형 도중에 자중에 의하여 스스로 붕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초 지지대로 성형 중에 진동이나 충격이 가해졌을 경우 성형품의 이동이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지지대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형 플랫폼에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구조물로서 성형 중에는 플랫폼에 대한 강한 접착력을 제공하고 성형 후에는 부품에 손상이 없이 플랫폼에 분리하기 위한 지지대도 있습니다. 강사님, 지지대를 넉넉히 생성하면 조형물도 또 튼튼할 것 같은데 지지대가 많을수록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지대가 반드시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요. 그 이유로는 지지대를 과도하게 설정할 경우 조형물과의 충돌로 인해서 제품의 품질이 하락하고 후공정에 있어서 작업 과정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필요한 지지대는 생성하되 너무 과도하지 않도록 적절한 수준의 지지대 생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지대가 조형물과 완전히 붙어 있다면 나중에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지지대의 제거가 용이하도록
지지대가 조형물에 접촉되는 부분은 뾰족한 이빨 모양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3D 프린터는 적층 성형 방식이므로 표면에 레이어가 남기 때문에 후가공이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지에 따라 후가공은 3D 프린팅하는 건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3D 프린터 제작물들은 지지대를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후가공으로 지지대가 제거되어야 하며 그 다음에 염색이나 코팅 등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지대가 많으면 작업 과정을 복잡하게 하니까 불필요한 지지대는 제거하는 게 중요하군요. 강사님, 그렇다면 조형 방식과 또 재료에 따라 지지대 제거 방식에 차이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액상 기반의 소재를 사용하는 SLA나 DLP 방식의 경우는 광경화성 수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모델 재료와 지지대 재료가 서로 똑같고 가는 기둥형으로 쉽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지지대는 자동으로 생성되지만 사용자가 원한다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지지대 생성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분말 기반의 소재를 사용하는 3DP 방식이나 SLS 방식과 같은 경우는 별도의 지지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분말만 털어주면 출력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지대를 제거할 때 신경 써야 할 부분이나 주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지지대를 제거할 때 지지대를 제거한 표면이 거칠거나 손상이 갈 수도 있으니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보급형으로 널리 사용되는 FDM 방식에서는 강도가 비교적 강한 경화된 플라스틱을 제거하게 되므로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게 되는데요. 따라서 출력물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후가공 과정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지지대의 제거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처음 사용하는 분들의 경우 지지대 밀도 정도만 변경해 주어도 무난히 출력된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러다가 점점 더 많은 출력을 하다 보면 표면 품질 또는 서포트 제거에 대해 부족함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럴 때 건드려줘야 하는 값이 조형물과 XY, Z 띄움 간격입니다. 이 부분은 서포트 제거가 쉽지 않다고 느껴지는 모델링의 경우 많이 적용해 줍니다. 지지대가 XY 축상에서 모델링과 떨어져 있는 거리가 기본값으로 0.7mm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서포트가 많이 필요한 건축 구조물 출력물 같은 경우라면 제거가 조금 더 쉬울 수 있게 0.9mm로 높여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XY 띄움 간격의 경우 구멍이라든가 삼면이 막혀 있어 한쪽으로 서포트를 제거해야 할 때 변경해주면 되는 값입니다. 다음으로 Z 띄움 간격의 경우 지지대와 출력물이 직접 만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미세하게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Z 띄움 간격을 잘못 건드릴 경우 서포트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변경값을 크게 주면 서포트로서의 기능을 잃게 됩니다. 0.18mm로 정말 미세하게만 조정해주면 됩니다. XY 띄움 간격의 경우 XY 띄움 값을 높여주면 비교적 서포트와 출력물 간격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 간격 사이로 제거할 수 있는 도구를 쉽게 끼워 제거할 수 있습니다. XY 띄움 값의 변화는 육안으로 변경값이 차이가 나지만 Z값은 너무 미세하게 조정한 나머지 큰 차이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느낌상 비교적 서포트가 잘 제거되는 느낌이 듭니다.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한 채로 방향을 조절해 가면서 지지대를 필요로 하는 부분을 파악합니다. 또 플랫폼과 접촉하지 않는 부분은 지지대가 꼭 필요합니다. 지지대 필요성 파악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지대란 3D 프린터로 제품을 출력할 때 필요한 바닥 받침대와 형상 보조물을 말합니다. 3D 프린팅은 제작 방식에 따라 오류가 존재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지대를 이용하면 오차를 줄이고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학습에서는
지지대 설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지대 설정은 인필, 서포트 타입 방식으로 크게 나눕니다. 인필은 내부 채우기 정도를 뜻하는 것으로 20에서 100%까지 채우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우기 정도가 높아질수록 출력 시간이 오래 소모되며 출력물의 무게가 무거워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서포트 타입은 전체 서포트, 부분 서포트, 서포트 없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전체 서포트는 형상물의 전체의 서포트를 지지대를 필요로 하는 부분을 슬라이서 프로그램으로 설정해 주는 방식으로 시간이 오래 소모되지만 형상물의 모양을 최대한 유지시켜 출력시키고 서포트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출력물의 품질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분 서포터는 자동으로 설정해 주는 방식으로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지대 없음으로 출력하는 경우는 지지대를 필요로 하지 않는 형상물을 출력할 때 사용합니다. 다음은 지지대가 필요하지 않은 출력용 모델입니다. 프로그램 좌측 메뉴에서 서포트 메뉴를 찾습니다. 그리고 서포트 타입을 설정합니다. 서포트 타입에는 넌 없음, 터칭 빌드 플레이트, 부분 서포터, 에브리웨어 전체 서포터 중 선택하면 됩니다. 다음은 플랫폼 메디에이션 타입을 설정합니다. 넌 없음, 브림 접지면 증량, 레프트 중에 선택합니다. 서포트 유무와 인필을 설정합니다. 출력한 모델을 비교하면서 지지대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력 옵션에서 상세 설정을 누른 후 지지대를 설정합니다. 모든 부위나 선택적 부위 중 선택하면 됩니다. 다음은 바닥 보조물에서 브림, 레프트, 스커트 중에 선택합니다. 출력 옵션에서 상세 설정을 누른 후 채우기에서 내부 채우기 밀도를 설정하고 지지대를 결정을 확인합니다. 출력할 모델을 슬라이싱하여 출력 경로를 보며 지지대의 생성 과정이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지대 설정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지대 설정은 인필, 서포트 타입 방식으로 크게 나뉩니다. 인필은 내부 채우기 정도를 뜻하는 것으로 0에서 100%까지 채우기가 가능합니다. 서포트 타입은 전체 서포터, 부분 서포터, 서포터 없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제품의 형상을 세밀하게 분석해야 하고 지지대를 꼼꼼하게 설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지지대의 필요성을 합리적으로 판별해야 하는데요. 즉 지지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서 잘 설정하시길 바랍니다.